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롱불을 켜고 시작했습니다. 호롱불 옆에 보이는데 거의 캄캄할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에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호롱불을 켜봤습니다. 이제 호롱불을 끄고 전기를 켜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옆에 호롱 있죠? 청실, 홍실. 신혼방에 가면 이 불을 끄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등하불명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같이 살면서 소통을 잘할까? 같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잔을 동원했고, 그리고 처음에 등잔불 밑에서 저는 뭐 중학교 안팎까지 십몇 년 동안을 살았는데, 오늘 켜보니까 어두워도 너무 어둡네요. 그런데 그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 밑에서 공부하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이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등잔불 구경 못 했다고 하고, 그 밑에서 공부는 안 했다고 하고, 제 두 아들은 이거 여기에 그냥 장식으로 있으니까 있는 건 줄 알지 그 밑에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이런 농경 문화의 속담이 다른 거죠. 이제 해석이 이렇게 어떤 말 하나를 놓고도 우리는 소통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말은 그렇지 않아도 고맥락 언어라 해가지고 맥락에 많이 의존합니다. 기침 한마디로 100마디를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기침이 100마디 표현을 하니까 그 해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한자가 많은데 한자는 더욱더 뜻이 깊은 말이죠. 그만큼 알아듣기가 힘들고, 한자는 유달리 또 과장, 미화, 상징, 비유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우리말도 역시 그런 표현법이 많습니다. 따라서 좀비법까지 있어가지고 또 의미를 뒤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상대를 이렇게 뭐랄까 봐가면서, 상대 눈치를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곧 자기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만큼 소통의 언어에서도 장애물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둘이 만나면 그런 성장 배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요즘은 얼마나 많은 그 차이점을 가지고 만납니까?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같이 살기는커녕 말 통하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그럼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게 되고, 그리고 역지사지라는 것은 저리 가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고,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관계나 그 성장 배경이나 그게 서로 맞는 부분이 적은데 어떻게 그 사람 입장을 뒤집어서 내 입장으로 생각하겠냐고요. 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만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포용하라 그겁니다. 포옹도 중요하죠. 얘기하는 것도. 그러나 포용하라는 거예요. 넓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으로 수용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청을 하고,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자립해야 되는 거죠. 요즘 뭐 개인 독립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자녀를 한둘 낳다 보니까 자녀한테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과잉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학교 가서 수강 신청하는 거 하며 신혼여행 뭘 따라간다는 둥, 부부싸움 할 때 조언을 한다는 둥,
이게 고부 갈등보다 오히려 시집과 이 친정 여기에서 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자녀들이 딱 서서 선택하고 책임지으면서 부모들이 오히려 관여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막 관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서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정을 받는다든가 조언을 받는다는 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랄까 그 갈등에 관여하도록 해서 그것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립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부모와 분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분리불안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분신으로 키운 자녀가 떠나갈 때 이게 겪는다니까요. 엄마들이. 저도 학원을 15년 안팎 해봤지만 학생이 와서 공부해야 할 게 아니라 부모가 와서 공부해야 할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와가지고 교수법이 어떤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본다고 수업을 좀 참관하자고 하면은 저는 또 참관하라고 했어요. 그 대신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그 학생은 전부 다 이렇게 제 지시를 받고 또 토론하면 같이 토론해야 하는데 학부모도 학생 자격으로 참가하니까 제 지시 명령 그리고 제 토론에 응해야 됩니다. 뭐 제가 참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거절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그 입장에서 제가 수업하겠다고 그래도 몇 명은 참관하는 거 봤고 실제로 수업하는데 이렇게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이래요. 어찌 보면 빨리 젖을 떼야 되는데 이 분리불안을 겪다 보니까 이 탯줄을 끊었으면 그때부터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부터 정신 탯줄 있고 또 전자 탯줄 있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대학교쯤 갔으면 이제 서울 가서 그냥 잘 사느니 못 사느니 걱정 너무 하지 말고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자립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같이 살려면 참아야 되죠. 인내 참 이 꼰대 같은 소리지만 사실은 끈기 있게 참는 사람이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5분 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면 뭔가 성과를 보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에서도 뭐 그러더라고요. 파라리 한 6개월 안팎에 그만둔다고요? 한두 번 해놓고도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는가? 뭐 저도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경험 뭐 많이 쌓았고 산전수전 겪은 사람도 그럴 정도니까 이해는 돼요. 그렇긴 하지만 한두 번에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조금 기다려야죠. 육아도 안 그래요. 아기를 키우는 것은 파라리 기다림이라고 좀 기다리고 자꾸 못한다고 윽박 지르고 뭐 잘해야 한다고 하면 어른들도 위축되고 긴장하게 되는데 아이한테 잘하라고 명령하면 잘하라고 해서 잘합니까? 공부 잘하라고 해서 잘해요? 공부를 잘하게 해야지. 계속하게 해야지. 근데 그게 어려운 거라고 이게. 잘하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하도록 해야지.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믿도록 해야지. 참으라고 해서 참습니까? 참는데 복이 있다. 참은 다음에 뭔가를 거둔다. 웅녀가 안 그랬어요. 호랑이하고 대결했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참아서 이겼잖아요.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참으라고 동굴 들어가서 그랬는데 다행히 21일 만에 37일 만에 웅녀가 됐잖아요. 이 웅녀의 후예들 여자들도 못 참고 이 당군 웅녀가 낳은 남자들도 못 참고 요새 잘 못 참아요. 이게 분노를 감정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뭐 아주 극단적인 일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노인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참지 못해서 그런 분노 살인도 일어날 정도고 살인 사건에 특히 남자들끼리 많은 것의 계기를 보면은 이 무시하는데 분노로. 근데 이제 저쪽에서 분노하면 더욱더 극단적인 분노, 즉 말이 발전해서 아주 비극을 낳는 수도 많다고 하잖아요. 이거 역시 부부간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참아야 된다고요. 웅녀처럼.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감정을 조절 못하면 현장을 떠날 필요도 있죠. 그리고 공부에서든 사업에서든 이 자제력이라는 것이
재능이나 지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죠. 본능을 못 참아서 조금 잘 나가다가 그런 수 많습니다. 조금 나가니까 차 탁 뽑아가지고 멋지게 뭐 해외 다니고 골프지로 다니고 어찌고 하다가 그 맡겨두고 그러면 이거 변했네, 돈 좀 벌었는가 보네 하면서 손님들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상생해야죠. 상생. 서로 살려야 한다고요. 둘이 만났으면 1 플러스 1이 2 이상은 돼야죠. 그건 본전이죠. 3 이상 돼야죠. 10배, 20배가 돼야죠. 그런데 상생이 아니라 상극인 경우가 많잖아요. 왜 상극합니까? 서로를 안 알아주니까 그러죠. 여기 지금 제가 진안 사람인데, 저로부터 진안 사람이다 보니까 진안신문 주간으로 나오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권 할머니라는 분이 진안에 동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거기에서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명 나오는데 전부 다 할머니들이고, 여기 또 정미월 씨도 2월에 났다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출생 월로 이름 짓는 수도 있고, 출생 순서 막내면 막내, 이 박말리 할머니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를 쓴 거 보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역할을 해서 고맙다. 고추 농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옥수수 꺾어다가 저 막내 인천에도 보내고, 또 동생들 사는 대구에도 보내고, 아마 이 큰형도 거기 살았는가 봅니다. 근데 거기 동생들이 3명이나 있대요. 4명이죠. 이렇게 전라도에서 저쪽 가서 서로 융합하고 상생하고 삽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옥수수 보내요. 그러면서 그 옥수수 갖다가 주고, 동생들, 그 다음에 농약도 해주고, 또 어머니 이렇게 만나러 오는 거,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머니가 이렇게 문맹 벗어나가지고 한글 배워가지고 또 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고맙다고 하잖아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보니까 동료 그 할아버지한테는 막 체념을 받고도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들 오면은 그냥 막 임금처럼 받들더라고요. 막 따라가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가지고 막 아주 공손하고, 그 아들들이 막 먹으라고 해요. 왜 운동을 하니까 안 하고, 먹으라는 거 잘 먹고 약도 잘 챙겨 먹여야지 막 하면서 아들이 그 어머니를 아무래도 그냥 아주 공손히 듣던,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사람이, 남자들이 이제 적기도 하지만 아마 이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서 뭐 채널하고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가 하면 그냥 그렇게 나무라더라고요. 남자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찌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소통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고맙게 옥수수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만일 그걸 받은 어떤 며느리가, 또 어떤 아들이 잘 먹었다고 전화도 안 해주고,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아이고 어머니 그 뭐 맛이 별로대요 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그게 상생하는 길입니까?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더운데, 옆에 딱 바로 보니까 수박농사 지으면서 그 남편이 쓰러진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힘든 이렇게 일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옥수수 보내줘서 그 정성이 담겨있는, 그 정서가 들어있는 그 옥수수를 먹어서 참, 고향까치만 봐도 반갑다고 하는데, 고향 옥수수를 먹어서 그것도 어머니가 보내준, 참 힘이 나고, 이번 추석에 가면 보일러도 고쳐주고 집도 고쳐주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벌초도 아주 멋있게 하고, 이게 서로 살리는 일 아니에요? 어머니와 자식들도 모르는 사람이 만난 이성지합, 둘이 결혼해가지고 사는 것도,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하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등잔 하나만 놓고 봐도 달라요. 다 저하고 안사람하고 뭐 자식들하고 해석이 달라요. 그러긴 하지만 또 이렇게 조율하면, 상생하려고 생각하면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야기 안 하고 침묵하는 것도 상생하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솔직한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상생을 위해서 하얀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4가지를 이야기했지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우리는 모두, 제가 여기서 지금 인생성형가라고 하고는 있지만
두 사람이 결혼이 됐든 어디서 일하는 데서 됐든 형제간이든 어찌됐든 둘이 살면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뭐 포용, 자립, 인내, 상생 그렇게 말했지만 더욱더 자기식 그런 어떤 포인트, 자기식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수나 그 내용이나 더해 가야 됩니다. 이거는 힌트를 얻어서 그것을 응용해야 되지. 제가 학원 할 때도 엄마들이 와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바꿔야 하냐고 그러는데 참 답답해요. 지금 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바꿔야 할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가 바뀌면 자녀 바뀌어요. 그렇게 제가 책에다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바뀌는 게 어찌 보면 상생하는 길이고 같이 잘 사는 길일 겁니다. 더군다나 가부장들은 제가 지금 60대 아닙니까? 가부장들은 이 자식을 보는 거나 아내를 보는 거나 그 인간관이 이 가부장적 사고여가지고 지시 명령하면 들어야 하는 사람들, 여자는 남자만 못한 사람들, 자식은 쫄병이고 부하고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마음이죠. 어찌 보면 말이 마음에서 사고를 거쳐서 나오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살려는 자세, 서로를 살리려는 상극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언행이 살리는 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때로는 인내하게 되고 때로는 포용하게 되는 거죠. 비판할지라도. 오늘 그래서 같이 시끄럽게 사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잘 살려면 어쩌야 되는가.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같이 사는데 시끄러운가,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멋있게 살아서 10배, 100배 많은 소득을 남겨가지고 남들에게도 나눠주고 기부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